일단은 건물 측에서 건물을 많이 못 건드리게 해서 마감재나 이런 거는 손을 볼 수가 없었고, 어닝과 간판하고 방풍실만 협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상부에다가 이제 돌출로 조명 간판을 설치를 해서, 외국 레퍼런스 자료들 보시면 아메리칸 차이니즈가 중국 분들이 미국에 넘어가서 자신들의 음식을 해서 현지화된 거잖아요. 그 특유의 어떤 이미지들이 있어요. 미국 현지화된 이미지들. 그런 레퍼런스 이미지들을 보면은 이런 느낌의 간판 구성들이나 폰트들이 있어서 그렇게 스트릿 무드로 좀 꾸며봤고, 방풍실을 하는 이유가 양계형 문들이 움직일 때 앞에 있는 손님들이 되게 춥거든요. 그래서 한번 바람을 차단해주는 용도로 입구를 한 번 더 빼요. 그래서 알루미늄 샤시로 빼서 좀 빈티지한 느낌을 연장시켰어요. 그 얘기 들어봤어요? 한국만 고정문이 있다? 간판 같은 경우도 안에 골조들이 그냥 다 드러나게끔 일부러 투박하고 거칠게 디자인을 해서, 실제 기술자가 작업을 한 게 아니고 여기 운영하는 스태프들이 만든 것처럼 이렇게 좀 투박한 이미지들을 구현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어닝도 건물의 이 사선을 따라서 같이 연장돼서 과하게 돌출이 되는 그런 것들을 좀 잡아봤고, 외부 간판도 어닝을 따라서 길게 좀 규모감을, 저희의 구역이 이 정도이다라는 거를 인지할 수 있게끔 한 파나플렉스 간판을 달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간판 처음 달 때 바로 다는 게 아니고 더러워 보이게 하는 작업을 좀 하고 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자연적으로 오염이 돼서 정말 오래된 미국 뒷골목 식당 같은 그런 무드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 외부에 기둥 2개가 백색 타일로 이제 세로 형태로 붙여져 있는데, 요거를 저희가 좀 붙인 거예요. 원래 이제 노란색 같은 마감되어 있는 기둥이었는데 요거 하나 붙이고 간판 이제 한자로 된 포스터를 붙였더니 확실히 이국적인 느낌을 내는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방풍실 넘어서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거 약간 눈물의 연남동 매장에서 처음 만들었던 그 붙박이 의자예요. 얘도 연남에서 왔어요. 저희가 이것도 글라인더로 갈아서 때를 입히는 작업을 했던 제품입니다. 붙박이 의자가 이제 이쪽 여기 같은 경우 이제 굉장히 좀 푹신하게 하려고 의자 스펀지 깊이를 좀 높게 줬고, 빈티지한 질감의 가죽들을 좀 많이 서치를 해서 옛날 무드의 소파를 좀 연출을 했습니다. 이제 테이블 어떤 질감들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대리석 형태의 어떤 패턴들, 질감들을 적용을 해봤고, 그다음에 저 간판, 저 파나플렉스 간판, 요게 이제 사진을 한번 바뀌긴 했어요. 그러니까 조명을 넣어서 메뉴판이 간판 형태로 좀 디자인을 했습니다. 파티션 높이를 1200으로 좀 평소보다 높게 잡았어요. 그래서 좀 프라이빗하고 아늑하게끔 하려고 했고, 이쪽은 이제 아무래도 화장실 앞이니까 손님들이 꺼려질 수 있어서 좀 편한 자리를 마련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2층하고 마찬가지로 이런 꽃무늬 패턴의 커튼들을 활용을 해서 1, 2층이 좀 연결성이 있어 보이게끔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중간 컬러에 약간 그린빛 또는 요 색깔을 고르려고 되게 많이 찾아다니기는 했어요. 주방 쪽 보시면은 비슷한 그린 톤의 타일을, 저 앞주방에 조그만 모자이크 타일 보이죠? 이거랑 요 벽체랑 색깔을 좀 맞추려고 했어요. 그래서 잘 안 쓰는 색깔이긴 한데 이게 이국적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간판이 돌출 간판으로 작업을 했고, 한글과 한자를 같이 병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래된 식당의 느낌, 그리고 이제 이 경복궁이 가진 상징성으로 되게 오랫동안 이 자리에서 터줏대감처럼 있었다라는 인상을 주고 싶어서 저희가 한자도 실제 손으로 그려서 만들고, 한글 폰트도 손으로 다 그려서 옛날 벽에 스텐실로 되어 있던 한글이라든지 아니면 옛날 오래된 신문사에
회사의 로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레퍼런스로 삼아서 실제 한 땀 한 땀 그려서 완성을 했습니다. 2층에 입지한다라는 게 굉장히 약점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만 아는 맛집? 그게 또 경복궁이나 서촌 같은 특색 있는 지역일 경우 숨어있는 장인 같은 그런 식당의 이미지도 연출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고, 오래된 낡은 교회나 대합실에 있을 것 같은 빈티지한 의자를 골라서 설치를 했고, 이건 나중에 생긴 거긴 한데 맛집의 특징은 이 앞에 냉장고가 있다라는 거. 원래 여기가 대기석이었어요. 근데 장사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이렇게 냉장고로 여기도 사무실이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안에다 워크인 냉장고를 설치를 하셨어요. 여기가 창고인데 이게 주방하고 연결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디자인을 기가 막히게 잡아드렸어요. 입구와 주방이 먼데 식자재를 바로 일로 넣고 주방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아도 여기서 바로 식자재 조달이 가능하게끔 통로를 만들었고, 석재에다가 각인을 해가지고 로고를 넣어서 오래된 빈티지한 느낌을 연출을 했다. 벽면에 있는 액자들이나 이런 것들을 상학동 시장에서 사오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고가구 파는 데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런 도장 자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트스톤이라고 옛날 오래된 아파트 외벽에 도장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도장 자재들인데 여러 개 컬러들이 중첩이 되어 있어서 밀도가 높아 보여요. 옛날 벽지같이 고즈넉한 느낌도 있고 여러 레이어가 있다 보니 또 질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각적인 깊이감이 좀 느껴지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자재이기도 하고 여기다 이제 마음껏 썼다. 그리고 이런 잔타일들 활용을 해서 레트로한 무드를 내려고 했습니다. 꽃무늬 커튼 같은 경우도 10종 종류를 샘플을 뜯어와서 창문에 다 대봤어요. 하나하나 다 대보고 최적의 어떤 어울리는 느낌들을 찾기 위해서 마련을 했다. 이 조명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저희 사무실 근처에 되게 오래된 조명 가게가 있어요. 밥 먹으러 왔다 갔다 하다가 저거를 사직로에 달면 좋겠는데 하고 이제 들어가서 사장님께 얘기 드렸더니 저거 한 개밖에 없다. 뜯어갈 거냐. 있는지 한 15년 된 것 같은 제품을 뜯어서 여기다 설치를 했는데 하필 마지막 날 이제 다른 업체분이 오셔가지고 하나를 딱 깼어요. 그 제품이 없는 거예요. 조명 가게에서 15, 20년간 매달려 있던 친구라서. 그래서 급히 비슷한 어떤 유리 튤립 제품들을 수소문해서 하나를 교체를 했습니다. 막판에 거의 눈물을 흘렸다. 딱 마지막 날 깼어요. 그래서 저희 팀도 아니었고 외부팀이 깨서 다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책임을 질 수도 없잖아요. 어쨌든 무사히 잘 해결을 하였다. 저거는 이제 옛날에 선쟁제로 사용하던 우드 패널인데 요즘에는 구하기가 쉽진 않아요. 아마 소량만 남아있거나 아니면 새로 목공소에서 깎아야 되는데 그런 비용이 아마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양옥집들, 구옥들 가보면 거실 천장이 다 원목 자재로 돼 있었거든요. 이것도 2판인가 남았다고 가져갈 테냐? 가져가겠습니다 하고 급히 가져오고, 그래서 로스가 없게끔 실수하면 큰일 나는 상황이었어요. 대체 자재가 없어서 마음 졸이면서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는 단체석, 완비, 예약 환영 이런 문구들이 식당에들 많이 있었는데 실제 여기가 경복궁 서촌에서 잘 없는 대형 평수의 매장이기도 하고 단체, 예약, 환영, 회식이 가능하다 이런 문구와 그거를 이제 좀 레트로한 폰트로 풀어보고 이런 안개 시트지를 잘 활용을 해서 예스러운 무드를 내보기도 하고, 문구도 저희가 옛날 매장들을 보면서 많이 참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렌드를 제 걸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메뉴랑 브랜드를 결정하는 기준은 당연히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생각보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제 그 사직로와 홈보이 서울을 운영하고 계시는 김준기 대표님이시고 요즘 장사 잘 되죠? 장사요. 제 기준에선 되게 잘 되는 것 같고 첨언을 하면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날씨의 영향을 좀 받는 상권이라서 그것 빼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오픈한 지가 얼마 됐죠? 정식 오픈은 5월인가 6월에 했으니까 벌써 한 2년 좀 이것도 넘었네요. 2년 넘었네요. 홈보이 서울은 훨씬 오래됐잖아요. 홈보이 서울은 2019년 4월에 오픈을 했고 연남점이 연남점 연남점 그리고 오픈했죠. 이쪽으로 이사 온 게 22년도 2월. 연남점 홈보이가 처음 제 개인 매장 처음이었어요. 처음이었죠. 살아남았잖아요. 어때요? 네, 살아남았죠. 살아남은 거에 참 감사함을 느끼고 우선 첫 번째는 감사하고 직원들 잘 따라주는 것도 고맙고 그거 두 개가 제일 크고요. 나머지는 다 내가 잘해서 잘 됐다. 그럴 네. 줄 알았다. 네. 감사함과 고마움은 잊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내가 잘해서 잘 됐다. 저는 능력을 되게 인정하고 음식이 진짜 맛있잖아요. 그죠? 네, 맛있죠. 지금 직접 요리도 하죠. 요리는 하지만 사실상 일선에서는 물러났고 디렉팅 위주하고 테이스팅 위주로 해서 요리는 직접적으로 다 총괄들이 따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바뀐 시각이라든지 아니면 메뉴를 결정하는 기준이라든지 그것 좀 듣고 싶어요. 메뉴랑 브랜드를 결정하는 기준은 당연히 상권이 가장 중요하고요. 반대로 유행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그런 성향이 되게 커서 제가 남들이 하는 거는 충분히 남들이 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남들이 안 하는 거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게 저한테는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인 걸로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여기에는 어떤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이 잠깐 있다가 가시고 지속적으로 어떤 분들이 결제 비중이 높고 이런 걸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첫 창업에서는 쉽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한데 트렌드랑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네. 느낀 인상은 굉장히 앞서갔다? 그런 인상이 있어요. 갑자기 이제 전통 한식으로 방향을 틀어서 집중한 것도 참신하긴 했거든요. 맞아요. 다들 뭔가 레트로한 음식의 퓨전 음식 같은 거나 네네. 아니면 외국의 어떤 국가적 색채가 드러난 걸 했을 때 딱 한식을 하겠다. 그리고 이 평수가 사실 좀 걱정되는 평수기도 했어요, 저는. 그죠? 근데 되게 자신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신감. 인사이트 어디서 나오는 건지. 자신감은 고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행에 사실 엄청 예민한데 다 알려고 해요. 다 알려고 하고 지금 뭐가 제일 하이프하고 그게 언제쯤이면 떨어질 것 같고 지금 그래도 꾸준히 잘하고 있는 팀은 어떤 거고 그러니까 그거에 무딘 건 아니고요. 지속성을 봤을 때 업주로서 창작자로서 트렌드를 제 걸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이거 내가 계속 오래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각을 좀 본 것 같고 근데 그게 하이프 된 거는 외국의 흐름을 좀 따라가는 건 있어요. 저희 나라가 미국의 외식 트렌드를 흡수하는 경향은 있어서 제 눈하고 귀는 미국 쪽, 영국 쪽을 항상 보고는 있죠. 그거는 놓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홈보이 서울을 이제 확장 이전을 했잖아요. 네. 어떤 계기, 이유? 우선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권에 대해서 제가 조금씩 피부로 많이 느꼈던 것 같고 요리사로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하는 시기가 왔었던 것 같아요. 상권에 대한 이해하는 시기가 물리면서 그때 든 생각이 나는 조금 더 가족적인, 대중적인 그러니까 홈보이 본연의 오래된 친구라는 의미를 계속 가져가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연남동에서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한남동이라든지 지금 뭐 용리단길이라든지 되게 하이프한 데 많이 봤었는데 여길 보자마자 저한테 되게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당시에는 약간 생각지 못했던 상권이기도 했고 여기 부동산 입지가 특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필로티로 안에 들어가 있어서 보통 분들이라면 이거 선택하기 쉽지 않은 부동산이다? F&B 업장으로서는 메리트가 없지 않나 싶을 그렇죠. 정도의 공간이었는데 그거를 발굴한 느낌이 있거든요. 네네. 홈보이란 이름을 지을 때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지은 것 같은데 오래된 친구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래된 친구가 있기에는 이런 장소가 좋을까 저런 장소가 좋을까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우선 제일 중요했던 거는 너무 과열된 그런 시장에는 저희가 어울리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태원에서도 요리를 했었고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요리를 했었지만 과열된 지역에서 요리를 한다는 게 예민하게 반응해야 될 부분이 하나 더 생긴 건데 홈보이라는 이름은 그냥 묻어난 게 제일 중요한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게 되려면은 서촌이 너무 좋았었고 그때 코로나 22년도 당시에 사람들이 뭐 어디 핫하다 다 거기가 몰려 들어가서 젠트리피케이션 막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죽고 이런 걸 너무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여기는 과열이 돼봤자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들어온 건 있어요.
그때 홈보이 경복궁 네. 점이 오픈하자마자 바로 잘 된 편이었죠. 적응하는 기간이 한 3개월 정도는 있었는데 금방 잘 됐죠. 올 때마다 뭐 웨이팅도 있고 저희도 막 기다려서 먹기도 하고 네. 홈보이가 잘 돼서 그 같은 건물 2층에다가 전혀 다른 한식 식당을 내려고 기획한 시작이 어떻게 매출이 이제 연남동에 3배, 4배 정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3배, 4배 나오니까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생각보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되게 들더라고요, 저는. 놓치고 있는 손님들이 되게 있다고 보여졌고 분명히 있었어요. 워낙에 젊은 손님들한테 선택은 받고 좋았지만 서촌을 생각하고 왔던 손님들은 아직 덜 우리가 소화해내고 있지 못하다. 그분들한테 아직까지 진입장벽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한 번 더 깊게 상권 분석을 한 번 더 들어간 것 같아요. 1년 만에 부족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장사랑 잘 되는 거랑 별개로. 저희 직원들이 술 되게 좋아하고 음식 만드는 친구들이니까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회식할 장소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식 장소 알아보고 하다 보니까 전부 다 고기 삼겹살집, 한우집 아니면은 그런 분위기인데 실제로 여기 이제 법인 카드 상권이니까 한우집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딱 한우 하기 그 직전의 가격대에서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같은 마음일 것 같아서 그런 거 생각하면서 제가 이 브랜드를 기획하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나누었던 대화들이 기억이 나요. 처음에 메뉴를 봤을 때 약간 생소하기도 했어요. 어묵전골이나 소갈비나 뭐 이렇게 너무 정통 메뉴인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단가도 꽤 비싸고 홈보이 서울이랑은 타겟층이 다르게도 네네. 느껴졌고 제 기억으로는 홈보이 서울보다는 반응이 조금 늦게 오지 않았나요? 엄청 오래 걸렸어요. 네. 1년 반 걸렸어요. 보여지는 거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의 매출이 올라오고 이 규모를 유지하려면 들어가는 이 직원들의 고정 비용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적합하게 이루어지는 숫자에 다가가기에는 1년 반이 걸렸고요. 어차피 뭐 저는 투자자가 저 혼자니까 그거는 제가 다 감내할 일이었어가지고 맨날 월급이 없다고 얘기를 했죠. 아니 뭐 실제로 뭐 없었어요. 이걸 버틴 것도 대단한 그렇죠. 것 같아요. 제가 남의 때 돈이었으면 저는 못 버텼어요. 되게 오래 봐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화도 자주 하고 이랬었는데 항상 그 어떻게든 수정하고 보완하려는 노력을 계속 하는 거를 진짜 많이 느낀 클라이언트인 것 같아요. 계속 중간중간 뭐 바꾸고 싶다고 귀찮게 전화하고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성과를 내게 한 원동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표님하고 작업하는 게 좀 재밌긴 했어요. 네.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아, 너무 싫고 힘든데 네, 힘들죠. 그만큼 재밌다. 그렇죠. 네. 그냥 식당이어야만 한다. 공간인 아웃핏인 것 같아요. 지금 아무도 카페가 안 일어나요. 너무 저세상이에요. 지금. 어땠어요? 인테리어 저희랑 3번 진행했잖아요. 홈보이 서울과 사직로 서울이 공통된 어떤 브랜드 철학이 있을까요? 공통된 철학. 그냥 식당이어야만 한다. 멋을 많이 부린 얘기인 것 같은데 많은 것을 너무 많이 담으려고 하지 않은 식당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람들이 먹고 맛있다. 여기 좋네. 엄마랑 와야지. 아빠랑 와야지. 친구랑 와야지. 팀 회식이랑 와야지. 그 정도만 됐으면 좋겠고 당연히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식당의 의미가 아닌 걸로 소비되지 않으려고 진짜 일을 악물고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극적인 거에 안 하려고 뭉클뭉클한데 사람들한테 스며들 수 있는 그런 게 철학인데 사람들한테 일상이 됐으면 좋겠다. 얘기를 해보면 시각적인 취향도 그렇고 조금 더 군더더기가 없는 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질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빈티지함으로 가더라도 항상 정갈하고 깨끗한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됐대 주인이 너무 청결해가지고 그 공간이 깔끔하게 유지됐으면 좋겠고 덕지덕지 뭐가 안 붙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브랜드 철학하고도 비슷한 방향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정리 너무 잘하지 않아요?
아니요? 네, 저희가 몇 년 동안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해볼까요? 홈보이 연남에서 이 경복궁으로 넘어오면서 네. 맛의 어떤 디테일들은 바뀔 수 있는데 굴직한 메뉴들은 유사하잖아요. 네. 근데 두 개의 매장이 전혀 다른 얼굴 네. 아웃핏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두 매장에 대한 차별점과 생각들은 어때요? 음식은 입에 넣어야지 손님들이 느낄 수 있는 거고 공간인 아웃핏인 것 같아요. 그 음식이라는 거를 의인화시킨다 하면은 그 사람을 만나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데 외모나 옷차림이나 이런 거는 브랜드 간판이라든지 인테리어 같은 게 그 사람의 아웃핏인데 제가 보여주려는 이 친구가 이런 옷을 입고 사람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마음가짐에서 여기에 어울리는 옷을 입으려면 이렇게 좋은 테이블이 필요하고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 그전에는 뭔가 밀거래가 일어날 것 같은 그렇죠. 외부 펜스도 억지로 달고 막 이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디 2층에 이민자 식당 이런 거였고 지금 현재 1층은 굉장히 밝고 네. 따뜻한 느낌의 캐주얼 다이닝, 패밀리 그렇죠. 레스토랑 그런 쪽으로 다 완전히. 바뀌어서 건강한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그렇죠. 식당 같단 말이에요. 그런 두 가지의 다른 아웃핏을 하고 있는 게 재밌기도 하고 거기에 바뀌는 철학도 잘 매치가 되었다 뭐 이런 생각이 네. 들기도 하네요. 아마 연남동 음식을 계속 하려고 했었으면은 외국 갔었어야 됐을 것 같아요. 홍콩이나 이런 데서 갔었으면면은 그 연남동 2019년도의 모습을 지금까지 더 재밌게 유지했었을 텐데 2019년도 홈보이 음식이랑 2021년도인가에 했던 올드팬 누들 음식은 5, 6년, 6, 7년이 지나도 아무도 지금 안 해요. 보통 음식은 카피가 되게 잘 발생하거든요. 그때 했던 음식은 지금 아무도 카피가 안 일어나요. 왜 그런 거? 너무 저세상의 음식이었어요. 저는 그 올드팬 누들이 상호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 매일 생각해요. 올드팬 하고 싶어서 올드팻 이 모델을 세상에 다시 내보고 만들기 싶다. 위한 기획을 매일 해요.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빠지고 해요. 이 브랜드 당연히 하고 모든 브랜드 당연히 하지만 제 새끼라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옆에서 보면은 일 중독자 제가 그랬잖아요. 결혼 못 할 것 같다고. 이 얘기는 잘라주시죠. 홈보이 이제 연남점에서 경복궁 오고 이 사직로까지 어땠어요? 인테리어 저희랑 3번 진행했잖아요. 카페랑 3번을 하게 된 이유는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이랑 일을 하고 싶었어요. 말은 길게 하는데 그거를 캐치할 수 있는 팀이랑 일하고 싶었고 제가 되게 좋은 실력의 디자이너들이랑도 그런 사람들이랑도 해봤는데 안 맞던데요? 본인이 조금 특이하긴 해요. 알죠? 제가 많이 특이하고 특이해요. 그리고 이제 사실상 대표이면서 음식을 하면서 기획을 하면서 마케팅하고 이거에 대한 아이덴티티랑 레퍼런스랑 이런 거를 다 만들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반이 없다고 봐요. 그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사람인데 그걸 잘 들어주시는 팀이어서 전화가 가끔 와요. 뭘 바꾸고 싶은데, 뭘 하고 싶은데 제가 가끔 안 받을 때도 네, 이해해요. 제가 진짜 까다로워서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모든 거를 다 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쉽지 않죠. 그런 것들을 저도 이제 알기 때문에 작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공감대 형성도 있고 바라보는 시각이나 어떤 이미지를 캐치하는 것도 좀 비슷한 감도가 있어서 맞아요. 예. 저도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싶은 거죠. 네. 잘 받아주시는 게 그게 제일 큰 거 아닌가요? 클라이언트가 말을 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저는 잘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아니고 네. 본인만의 언어가 있어요. 네. 그것들을 제가 캐치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맞게 잘 네, 가는 맞아요. 것 같아요. 재밌는 에피소드는 많은데 되게 나이가 많이 있으신 할머니 분이 오셔서 얘기 다시 열었네? 딱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쌤이랑도 얘기했지만 원래 있었던 가게를 만들자라고 했었거든요. 그게 실제로 일어났네요. 이루어진 것 같은 실제로 일어났어요. 할머니가 아드님이신가 뭐 손주인가 막 이러시더라고요. 저 그냥 그렇다 그랬어요. 네. 잘 맞춰주셨네요. 네, 그러니까 설명을 못 하겠어요. 제가 이런 기획을 통해서 이런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그분들한테 별로 소용이 그쵸. 저는 젊은 손님들이나 제 나이대 손님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좋지만 저희 어머님, 할머니 분들한테 인정받을 때가 진짜 기분이 최고 좋거든요. 인정을 그럴 때는- 취해주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진짜 미쳐요. 잘 먹었어요. 이러면서 가시면은 저는 좋아 너무 뿌듯할 네. 것 같아요. 대표님도
이쪽을 하다 보니까 한국의 특성이라고 하는 게 항상 타겟층을 뾰족하게 잡는 방향으로 계속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살이 와야 돼, 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지금 싱가포르랑 미국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타겟층이 없다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쪽 시장에서. 그러니까 10대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온다. 타겟을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를 너무 익숙하게 들어서 그러니까 돌아다녀 보니까 핫한 식당들도 어르신들까지 다 있는데 한국에서는 뭔가 젊은 친구들이 가득 차 있으면 약간 들어오기 좀 저어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런 것들이 많이 해소된 없는 매장인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한테 인기도 있으면서 어르신들이 섞여 있어도 아무렇지 않은? 한국에서 지금도 되게 힙하게 생각하고 최고의 브랜드라고 생각하는 게 을밀대거든요. 음식 맛도 있는데 우선 이름도 그렇고 거기에 앉았을 때 정말 나이 많으신 노부부랑 그 옆에 진짜 리얼로 귀에 틈 없이 구멍 다 뚫은 뾰족하고 노랗고 탈색 다 한 커플들이 양쪽으로 있고 그 옆에는 손주랑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식사를 하고 계신데 제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게 진짜 마스터피스였거든요. 이게 진짜 식당이 가져야 될 모습이고 너무 멋있고 너무 아름답고 제가 생각하는 식당이 가져갈 궁극적인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걸 보고 나서 계속 그 이후에 전 연령대가 방문할 수 있는 식당을 저도 지향하고 있죠. 그런 모습을 보면 감동받을 것 같아요. 와, 그게 진짜 멋있잖아요. 마지막 느낌 어땠어요? 지금 1시간 넘게 인터뷰한 것 같은데 맨날 하던 얘기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아주시는 분도 계시니까 말을 이쁘게 하려고 했는데 촥촥 퍼트려 놔가지고 잘 정리 부탁드리고 평소보다는 예쁘게 말한 것 같아요. 평소 그렇죠.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저도 재밌었어요. 새로운 브랜드 만들 일 있으면 또 찾아뵙겠습니다. 저도 기대가 좀 돼요. 지금 매일매일 연구 중이고 오늘도 새벽까지 잠 못 자고 해가지고 그거를 재밌어요. 약간 재밌게 하는 사람이 진짜 재밌어요. 진짜 드물잖아요. 그런 분들이 진짜 네. 기획자인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아유.